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이번에는 이제 신금. 내음, 내점이 이 신자는 옛날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신이라는 글자는. 이것을 상형문자화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점이라는 거는 엑기스란 뜻이에요, 이게. 엑기스, 응고된, 응집된 그런 뜻이고, 만물이 응고되어 구원체를 이룬다. 모든 결실물은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야 가장 단단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거든, 이게. 그리고 요 얘기는, 요 바로 밑에 이거는 상승을 억제한 거죠. 이렇게 딱 금을 긋는 거는 그만 올라가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반원돼 있다는 것은 밑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익으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또 역시 그만 내려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금도 신금도 이제 그만 올라가고 그만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져지는 거지. 그죠? 결실이 되지는 거죠. 결실.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플러스라는 것은 동서남북. 아까 경금도 그런 게 있었죠. 옛날 글자에. 동서남북 사방의 우주 전체가 결실과 성숙으로 구원의 실체를 이루면서 하강, 회전운동을 상징한 문자다. 자, 이게 옛날 글 신자고 이게 지금의 신자라는 거죠. 좀 비슷하죠. 상형 문자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경자는 인체의 배꼽, 이게 배꼽 제자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자고, 신이라는 글자는 양고, 이게 고자가 이게 대퇴골 고자예요. 이게 대퇴골, 여기 이 대퇴골이라고 하죠. 허벅지 고자를 배속한 거로 복부를 중심으로 하부의 위치 중력을 받아 여기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금, 신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금은 양쪽 다리를 뜻해요. 허벅지. 자, 원리는 하도의 서방 내음 사점이고, 자형은 점은 만물이 응고되어서 구원체를 이룬 상으로 상승이 억제되고 고차화된 거고, 의미는 하강 회전운동,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회전운동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인체는 폐를 뜻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를 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강 글자가 배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불병정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은 폐고 경금은 대장이고,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황제내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황제내경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보다는 그 폐 쪽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사주에 불기운이 많아. 사주에 불기운이. 근데 금이 약해. 그러면 화급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나쁘다고 얘기해 맞을 것 같아요? 기관지가 나빠요. 그러니까 폐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기관지가 나빠요. 그러면은 100% 맞아요, 자주가. 담배 못 피죠? 그럼 100%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신금이나 경금이 약한 사람, 불이 많은 사람 쳐놓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신금이 약한데, 신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폐였잖아요. 그죠? 기관지가 나빠요. 그러면 대부분 비염이 있고요. 비염에 감기 잘 걸리고 담배 못 피우고 그래요. 신금이 불이 많은 사람은. 자, 신금연약, 온유이청, 농부사직, 농구생령이다. 자, 신금이 이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신금은 연약하다. 그렇죠? 경금은 원석과 같은 거라면 신금은 금이니까 가공된 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핸드폰도 신금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이것도 신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안경테. 그다음 이런 것도 신금으로 볼 수 있죠. 가공된 금.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부시면 깨지죠. 이게 연약하게 돼 있다는 거죠. 신금은 부드럽고 약하다. 연할 연자죠. 온유이청이다. 따뜻하고 윤택하여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신금은요, 따뜻하다라는 것은 뜨겁다는 얘기예요,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거죠. 그다음에 윤택하다는 것도 적당히 촉촉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신금은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촉촉하면은 어떻게 돼? 맑게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신금이라는 건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보석 같은 거거든요. 보석은 이게 어떤 환경이 조명 쫙 비치고, 그렇죠? 조명 붙이고 이게 촉촉하고 물기를 머금고 있으면 이게 아주 빛나거든. 그렇죠? 신금일주가 이렇게 뜨거운 신금일주가 불이 많아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리지. 그렇죠? 근데 적당한 불, 적당한 물이 있으면은 그럼 적당하다는 게 뭐야? 사주 8글자에 조금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제 맑게 빛난다 얘기고요. 능부사직 이렇게 돼 있어요. 능부사직. 능이 사직은 사직이라는 게 종묘사직이라는 말이 있죠. 종묘사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묘사직이라는 건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양한다는 거거든요. 능이 부양하고 이 부자라는 거는 도울 부잖아요. 능이 부양한다. 사직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왔는데 신금은 간목의 임금인데 병화는 간목의 자손이나 간목을 태운다. 이때 병신합수가 되어 도일여 간목을 생해주니 사직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설명 들어갑니다. 신금이죠. 신금하고 간목이 있어요. 신금은 금이죠. 목은 목이죠. 아니, 간목은. 그러면 금극목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십신을 안 배워서 그런데 이걸 정관이라고 그러고 이걸 정제라고 합니다. 이게 남편이라면 이거는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라면 이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백성하고 왕은 부부간하고 이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병화가 떴어요. 병화가. 근데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 병화가 뭐냐면 목생화가 되죠. 목생화. 목생화가 되죠. 근데 병화는 센 불에 약한 불이에요. 센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활활 타는 불. 거기에 장작을 집어넣어 버리면 장작이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엄마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자식한테. 그죠?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 자식 키우고 나서 부모는 다 죽는 거예요. 연어의 일생이 뭔데? 그렇게 딱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산란하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은요, 번식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목의 입장에서는 병화가 다 타는 거죠. 그런데 신의 입장에서는 병을 만나면요, 화급금하죠. 이건 불이고 이거는 신금, 목이, 금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간합을 아직 안 배워서 그러는데 병하고 신이 만나면은요, 병신합수라고 해서 물로 변해버려요, 저게. 물로. 그러면 이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꺼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꺼진다는 뜻이죠. 그럼 불기운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근데 물은 간목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수생목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금은 간목의 임금인데 병화는 간목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간목을 태워. 근데 이때 병신합수가 돼. 그래서 수가 도리어 수생목에서 목을 생해주니까. 근데 간목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은 사직을 표현해요. 사직. 백성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이 다 죽어버렸어. 나라 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백성을 살리는 건 뭐예요? 사직을 살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이게요. 신의 일주. 내가 아까 신의 일주 얘기했었잖아요. 신의 일주. 일주가 신의 일주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주가. 신의 일주. 그럼 이제 신의 일주가 오잖아요. 올해가 어쩌다 이렇게 신수를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잘난 척 하느라고 작년은 어쨌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작년은 어쨌다, 당신은. 이렇게. 그러면 작년은 이랬는데 올해는 어쨌다. 이렇게 해줘야 작년이, 쉽게 해서 작년이 나빴다,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내가 나빴는데, 맞아요. 나빴는데요. 좋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해 얘기도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일주 여자란 말이에요, 지금. 여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신을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건 금이에요. 금. 그럼 마이너스 금입니다. 이거는 병원 플러스 화죠. 화극금이죠.
근데 음양이 다를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관이라고 그래요. 이 병은 내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사람이니까 정관이라고 한다 이거죠. 정관은 남자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남자가 들어온 거죠. 병화가 들어왔으니까 남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것은 플러스 금이에요. 플러스 금. 금. 근데 신금은요, 금은 금인데 이게 수의 장생지라고 그래요. 물이 나오는 자리. 물이 만들어지는 자리. 이제 조금 좀 다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지만 사실은 무슨 속성이냐면 물의 속성이 있어요. 이게. 근데 병하고 신하고 합쳐버리면 뭐가 돼요? 병신합수죠. 근데 이 사람은 금이니까 불이 남자거든요. 근데 남자가 들어오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꺼져버려져. 그러잖아요. 남자가 들어왔는데 꺼져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남자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금방 끝난다 이 얘기예요. 꺼져버렸으니까. 남자가 딱 보니까 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금의 입장에서. 그래서 만났어. 그랬더니 이게 물로 확 변해버리네. 그 꺼져버렸잖아. 근데 남자는 만나긴 만나지만 진도가 안 나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써먹어야 내가. 남자는 들어왔지만 잘 안 돼. 잘 안다는 얘기가 뭐 금방 헤어져 얘기죠. 근데 올해는 또 남자가 또 들어오죠. 이거는 마이너스 불이잖아요. 이걸 7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남편이라면 이거는 7살은 애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7살은 무조건 애인, 정관 무조건 남편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작년에는 남자가 실패했지만 올해는 괜찮을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만났다 헤어지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혼했다가 그 해에 파혼했어. 그렇게까지 되려니까 결혼을 했는데 파혼이 되는 거예요. 그 해에. 그러니까 여자가 또 이 신해라는 글자는요. 신해라는 글자는 특히 이 해가 이 물이거든요. 그렇죠? 물인데 요거는 갖다 뭐라고 하면 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 뒤에 배우는데. 상관이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하게 한다는 상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은 뭐냐면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근데 요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일주잖아요. 일주 요 자리를 배우자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 자리죠. 여자한테는. 남자한테는 처자리고. 근데 요 남편 자리가 이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행상. 불이 되죠. 불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 가죠. 못 가잖아요. 내 자리가 불인데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 딱 있네.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남자가 바깥에서 뺑뺑 돌아야지. 신의 일주리고 고란살이라고 그래요. 고란살. 고란살은 외로운 살. 이제 나중에 이런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올 때 딱딱 듣는 것도 재밌어요. 자, 그 얘기였고 능구생령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생령이라는 거는 이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이 생령, 백성을 구한다. 간목은 신금의 백성이니 간목을 생해줄 수 있다 얘기예요. 신금은 연약하며 윤태감을 얻으면 그러니까 임수를 만나는 거죠. 임수를 만나면 청해지고 능이 사직을 도우며 능이 생령을 구한다. 이 얘기입니다.